잔나비띠는 12간지 중에서 9번째 띠로 임신년, 갑신년, 병신년, 무신년, 경신년에 태어난 신년생을 가리킨다. 원숭이띠라고도 한다. 달은 음력 7월, 계절로는 가을, 절기로는 입추부터 처서를 지나 백로전까지, 한자로는 신을 뜻하며 오행으로는 금, 음양으로는 양의 기운에 해당한다. 원숭이띠는 입추의 절기를 지나 가을을 새로 여는 신금의 소임을 맡은 띠이다. 신의 한자 모양은 번갯불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옛사람들은 하늘이 자신의 뜻을 펼쳐 보인 것이 곧 번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자가 펼치다, 알리다, 말하다 같은 뜻을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이 신금을 통해 펼쳐 보이는 뜻은 무엇일까? 이제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었으니 성장의 욕심은 버리고 결실을 맺으라는 것이 신금을 통해 펼쳐 보이는 하늘의 뜻이다. 열매와 알곡이 살찌려면 에너지가 그 안에 응축되어야 하므로 성장은 멈추어야 한다. 성장을 멈추고 에너지를 응축하여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이 신금의 소임이다. 원숭이는 양처럼 무리를 짓는 동물이다. 양과 다른 점은 무리에 위계 질서가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원숭이는 공동체의 무리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기 주장을 희생할 줄 아는 동물이다. 또한 원숭이는 먼저 온 양과 힘을 합쳐 가을을 여는 동물이다. 이는 신월의 말복이 있고 앞선 미월의 초복과 중복이 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복은 하늘의 가을 기운인 경금을 매복시켜 놓았다는 말이다. 이처럼 원숭이는 양과 비슷하게 경금을 매복시켜 놓고는 짐짓 단청을 피울 줄 아는 용의주도함을 지녔다. 원숭이띠가 지혜롭다는 평을 얻는 것은 합리적 판단을 통해 자기 주장을 낮추고 공동체의 무리와 융화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대체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는 편이다. 원숭이띠가 창조보다 응용에 더 능한 이유는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력을 더 이끌어서 가을에 결실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양기운에 성장하려는 욕구를 접고 결실을 맺으라는 원숭이띠의 소임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롭게 일을 해결해가며 노력하는 원숭이띠에게도 결실을 맺기 시작하여 완성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지치고 버티기 힘든 순간은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런 원숭이띠에게 운의 흐름을 상승으로 전환시켜줄 비법은 없는 걸까? 참으로 다행인 것이 어려운 비법을 쓰지 않고도 원숭이띠에게 운을 좋게 해주는 풍수적으로 아주 간단한 개운법이 존재한다. 비법에는 어려운 것이 더 많지만 비록 쉬운 것이라도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항상 정도는 기본에 있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 원숭이띠의 운을 좋게 하는 개운법을 알아보자. 이 개운법을 실천한다면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원숭이띠에게 부와 번영이 함께할 것이다. 첫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에 천간이 상징하는 세계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이는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하늘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 하여 10가지가 있다. 임신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9번째 해이다. 천간이 임이고 지지가 신인 해로 흑색을 상징한다. 임신년생은 1932년, 1992년 검은 원숭이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검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갑신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21번째 해이다. 천간이 갑이고 지지가 신인 해로 청색을 상징한다. 갑신년생은 1944년, 2004년 푸른 원숭이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파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병신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33번째 해이다. 천간이 병이고 지지가 신인 해로 적색을 상징한다. 병신년생은 1956년,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빨간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무신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45번째 해이다. 천간이 무이고 지지가 신인 해로 황색을 상징한다. 무신년생은 1968년, 2028년 황금 원숭이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노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경신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57번째 해이다. 천간이 경이고 지지가 신인 해로 백색을 상징한다. 경신년생은 1920년, 1980년 흰 원숭이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흰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두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의 지지가 상징하는 반한살 방향을 알아야 한다. 이는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땅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 하여 12가지가 있다. 이것은 땅을 지키는 12지신을 의미한다. 원숭이띠의 지지인 신의 반한살 기운이 머무는 자리는 북쪽과 동북쪽 사이의 북북동 방향이며 시계 방향의 한시 방향이다. 방위의 경계선은 각각 30도로 나누어 보았을 때 북북동 방향은 북동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집 중앙에서 나침반을 들고 방위를 측정하면 된다. 나침반이 없을 경우 핸드폰 나침반 어플을 이용해도 좋다. 반한살은 한자로 움켜잡을 반, 말 한 장 안을 쓰며 말 한 장을 잡은 대로 말이 가게 되니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있고 재물이 들어오면 움켜잡으니 돈, 재물과 관련이 많은 신살이 된다. 반한살 방향은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이고 반대 방향인 천살은 재물이 나가는 방향이 되는 것이다. 반한살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고비를 이겨내고 마침내 안락한 위치에 도달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반한살은 역경 후에 따라오는 풍요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신살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와 같이 반한살 방향의 특징은 신뢰이고 재물을 부르는 믿을 만한 장소인 것이다. 세 번째, 2024년을 맞이하였으니 50원 동전 24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한다. 50원 동전은 작고 가벼운 동전이지만 풍수학에서는 큰 힘을 가진 동전이니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풍수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대의 지혜로 풍수학에서 동전은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동전의 모양은 원형으로 하늘과 대지의 조화를 나타내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양과 음의 균형을 나타낸다. 50원 동전은 우리나라 동전 중에서 작은 액면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풍수학적으로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50원 동전 앞면에는 쌀을 생산하는 식물인 벼이삭이 그려져 있다. 벼이삭은 풍년과 풍요를 상징하며 행운과 재물을 뜻한다. 또한 50원 동전은 오의 배수이므로 각각 목화, 토, 금, 수의 오행의 기운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50원 동전은 좋은 기운과 행운을 담고 있는 풍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복주머니에 50원 동전 24개를 넣고 이것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라고 부르자.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2024년 한 해 동안 무한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반드시 반한살 방향에 보관해야 한다. 운 중에서도 특히 금전운은 후덥지근하고 밝은 곳보다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을 좋아한다. 이것은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이 밝고 후덥지근한 공간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집의 반한살 방향에 서랍장이나 금고를 두고 그 속에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자. 여의치 않을 때는 상자를 두고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어도 좋다. 여기에는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 외에도 통장이나 지갑, 인감 그리고 현금이나 귀금속, 집문서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 또한 집안의 금전운을 높이는 비결이 된다. 다만 이곳에 다른 잡동사니들은 넣어두지 말고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에 대해 알리고 함부로 열어보거나 동전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다. 5번째,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둘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을 빌어야 한다. 나 자신과의 다짐을 해도 좋고 신의 화신인 11면 보살님께 소원을 빌어도 좋으며 나무 11면 보살 마하살을 외며 기도를 해도 좋다. 여기서 나무는 귀합니다. 마하살은 마하살타의 줄임말로 보살의 미칭이다. 이는 11면 보살 큰 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 불교 경전 중 천수경에서 관세음 보살의 가호를 받는 것이며 보살행을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1면 보살은 불가에서 12지신 중 신년생의 수호신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보살이다. 11면 보살은 11개의 각각 다른 얼굴을 지닌 보살이다. 슬픈 이와 기쁜 이에게 각각 맞는 얼굴로 대하여 고뇌를 벗겨주고 기쁨을 함께 하시며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려내어 아미타 부처님께 보고하고 아수라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시는 보살이시며 관세음 보살의 화염불이시니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또한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매일 집에 귀가할 때마다 들여다보며 소원을 빌어도 좋으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주머니를 준비했었냐는 사실이다. 그 간절함과 다짐을 마음속에서 잊지 말고 한 발 한 발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다. 또한 작은 덕이나 큰 덕이 생길 때마다 감사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그 자연에 잘 이겨낸 나 자신에게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복이 내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2024년 갑진년을 만난 원숭이띠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누구나 하나씩의 복을 받게 되는 시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갑진년의 용과 원숭이는 신자진 삼합이라는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자신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나이에 따라 사업의 확장이나 친구 관계의 확장, 재물운의 확장으로 유연한 형태로 나타난다. 2024년 갑진년 용의 해는 원숭이띠와 삼합격국을 이루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세가 다시 상승하게 되므로 기대해도 좋을 만한 한 해가 된다. 원숭이띠는 업무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스스로도 적극적이 될 것이다. 이전의 방향과 목표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도 올해에는 돌파구를 찾게 된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여러 장애물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다행히 길성이 힘을 보태준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어려워도 나중은 쉬울 것이며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모두 순조롭게 잘 풀리게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24년 상반기에는 수확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 하반기가 되면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고 고정적인 수입도 풍성하게 증가할 것이다. 2024년은 원숭이띠가 꿈을 이룰 수 있는 해이다. 따라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